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오늘 권성동 체포동의 요구서 본회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여야 시작부터 격돌이 예상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정기국회 첫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권성동 의원 지금 현재 이 통일교에서 정치자금 1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한 이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결국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겠냐. 오늘 오전 중에 만약에 국회에 이 접수가 되면 오늘 오후에 있을 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가 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주말 동안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통일교 내가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면서 요란을 지금 떨고 있다.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다. 근데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나는 예의를 갖춘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닌데 하지만 성당에 가면 미사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에 가면 찬송하고 종교시설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게 상식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내가 뭐 돈도 안 받았으면서 그럼 통일교에 가서 왜 인사하고 큰절하고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에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네. 의문이 드는 거는 로마에 왜 갔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일단 네. 본인의 말로는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수하고 정치적으로 유착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네. 종교계를 돌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의문이 드는 거는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것은 SNS에 올린다거나 주변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과연 통일교 가서 인사를 했다,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변에 얘기를 했는지 SNS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공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고 일단 권성동 의원이 초창기에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네. 뭐 즉각적인 반박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소명 자세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일단 더 의심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그냥 만났다 수준이 아니라 네. 통일교의 당시 2인자였던 사람하고 구체적인 일시에 여의도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 다이어리에도 식사 일정은 물론이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찍어놓은 현금 다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작년 12월 이후로 또 통일교 쪽하고 권성동 의원 측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더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다대한 의혹과 혐의 속에서 저 정도의 반론이나 해명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 대체 왜 갔느냐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로마에 간 거 공개적으로 나 로마 갔다 왔어요 라고 오픈할 수 있는 사안이냐. 좀 그래서 수상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통일교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주말에 또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직접 예배 중에 대독이 있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치 청탁 지시 안 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의혹하는 이런 부분들, 의혹인 이런 부분을 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런 입장을 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돈을 줬다고 의심되는 쪽에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요. 받은 걸로 의심되는 권성동 의원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중간 전달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내가 이 한 총재 지시로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기소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예요. 네. 물론 이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1억 원이지만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영장 청구 범죄 사실과 관련된 1억 원이죠. 네. 그 1억 원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어리랄지 여러 가지 만난 정황이랄지 또 윤 전 대통령과 당선 시절에 이 통일교의 2인자로 할 수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또 같이 만나서 현황까지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 윤영호의 어떤 진술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고 네.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뭐 다이어리랄지 그다음에 현금 사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이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이제 윤영호를 통한 정치자금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통일교에 가서 이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 올리고 또 쇼핑백에 이제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 근데 그건 아직 특검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백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네. 근데 그것은 윤영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한학자하고 권성동 의원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거래한 걸로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사실은 특검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종교를 기천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아닌 종교, 뭐 통일교랄지 신천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곱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니까 본인이 통일교 그 성지에 가서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절은 통일교 신자들이 하는 절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절을 했을까?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정치자금 받아왔다고 하니까 이 통일교를 찾아가서 한학자 총재의 절을 하고 네. 돈을 받아오고 이런 걸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1억 정도 되면 구속원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권성동은 좀 틀린 부분이 있죠. 당선자와 주선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뭔가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심이 되는 뭐 총재의 해외 뭐 도박과 관련된 부분 정보를 뭐 전달해주고 그 정치자금이 그냥 정치자금이 아니고 이제 대가성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자금 1억에 비해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 직접적으로 뭐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도 있고 건너서 했었던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서 간 혐의도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뭐 돈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입증하기 쉽진 않아 보이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부분은 이 메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기천부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좀 생소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교적인 측면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권성동 의원의 혐의 중에서 그냥 이게 지금 이 기각이 되고 영장이 기각이 되고 넘어가긴 쉽지 않은 정도의 무게감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권성동 한학자 만난 날 윤의 2인자 소개 윤석열 그쪽 현안 재임 기간에 이뤄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특검 당선자 때 언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자 때 당선인 그 시절에 이 재임 기간에 좀 잘 그쪽의 현안, 그쪽의 뭐 민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제로 좀 일이 되게끔 좀 해봅시다라고 언급한 정황을 파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의 입장은 한학자는 만났지만 한학자 총재는 만났지만 금품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한 총재를 만난 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한 총재를 만나게끔 해준 그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을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런 겁니다. 정황과 이 메모, 이 뭐 큰 거 하나 서포트라던가 만난 식당, 구체적인 이름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인정이 되고 유죄까지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뇌물이랄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정치자금이랄지 뇌물 받은 사람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받는 순간 사진 찍혔다랄지,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녹취가 됐다랄지,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는데 거의 99%는 정치자금 뇌물과 관련해서는 다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다 모든 것이 현금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 하나만 가지고 과연 이게 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러면 진술에 이제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근데 신빙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술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랄지, 뭐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증거, 물적 증거. 지금 뭐 메모가 나오고 있는 게 물적 증거고. 네. 그다음에 다이어리 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같이 만났다고 하는 내용 중에 뭐 대박 막 그런 것이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나고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권성동 의원하고 삼각관계 있어요. 건진법사 전성배, 네. 그다음에 통일교 쪽 윤영호, 권성동.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보석 같은 거, 그래프 목걸이 뭐 6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상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윤영호의 어떤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황도 딱 이 정황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의 정황 주변을 둘러싼 추가적인 정황들까지 다 같이 좀 본다 그러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명확하게 좀 유죄 판단을 내리는 증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아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도 안 된 상황이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실제로 이 보고가 될지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래서 9일날 이루어지는 걸지 이 부분까지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